안녕하세요, 시타예요. 오늘은 여러분의 다음 연애, 누구와 언제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시는 댓글 오늘도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의 다음 연애. 어머, 대박. 어머나 세상에. 자, 우리 1번 분들은 사실 지금이 수성 역행 기간이기도 한데, 수성 역행 기간에는 재회가 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1번 분들은 이번 수성 역행 기간 동안에 재회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재회가 이루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난날에 받았던 어떤 연인으로부터의 상처나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이별하고 여러분이 원하던 형태의 연애를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그런 연애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의 카드에서 여기 여러분한테도 러버스 카드, 그리고 상대방의 카드에서도 러버스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연인 카드가 우리 1번 분들한테 다 나와버렸네요. 여러분이 이미 연애를 좀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 썸을 타고 있는 상대방, 좀 좋아하고 계시는 분 있다면은 그 사람과 잘 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한번 연인이었던 관계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일이 이번에 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다시 한번 재회, 이전에 헤어졌던 사람, 예전에는 좀 행복했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졌던 사람과의 다시 한번의 만남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그분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으셨다거나 두 분의 사이를 어떤 이간질을 했던 방해자가 있으셨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서 사라지면서 좀 완벽한 연애를 다시 한번 꿈꿀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한테 시작의 카드가 나온 만큼 매지션의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는 Free Yourself 카드가 나와서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으신 분들이 우리 1번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저스티스 카드도 나왔고, 퀸 오브 소드 카드 역시 여러분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는 사람과 다시 한번 만나는 게 좀 꿈이다 라고 그런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소망이 곧 현실이 되어서 실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주변의 어떠한 말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거, 올가매지 않는 거,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감,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행동을 하시는 거, 실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여러분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게 좀 이번 기회에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다음 연애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문제는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 좀 헤어졌던 사람이랑 여러분 사이에 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상대방한테 아직은 좀 여러분한테 올 수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더 스네이크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적이나 다른 여자라는 키워드가 좀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여러분한테 당장 올 수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카드 자체가 제가 뽑은 게 여러분의 다음 연애의 스토리잖아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자기 옆에 있는 좀 헷갈리는 사람을 뒤로 하고 여러분한테 결국에는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한테 곧 찾아오게 된다라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의 내부가 뭐랄까 굉장히 사랑과 풍요가 가득하신 분들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의 내부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끌려오게 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렇게 카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이분과 여러분의 연애 스토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추가적인 카드 뽑아보고 마저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다 컵 카드가 나왔어요. 컵은 감정의 카드죠.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이, 이 카드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꽃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는 카드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 그건 여러분한테 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라도 뭐 카톡을 다시 해온다거나 문자 연락을 다시 해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여러분과 그 사람이 이렇게 꽃밭에 둘이 같이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이 보여지시나요? 어딘가 천국 같은 곳으로 두 분만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 결혼? 이거는 결혼 카드 같다. 여러분의 다음 연애는 결혼으로 이어질 만한 상대방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번에 만나는 이 재회의 다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과 가정을 이루게 될 사람과의 만남이다 라고까지 좀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는 연애가 좀 마지막 연애가 될 것이다 라는 느낌까지 든다. 저는 이렇게 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 있는 이 포 오브 완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정의 풍요를 의미하는 카드가 같이 있기도 해요. 연인과 가정의 풍요, 그리고 임신, 가족의 키워드들이 좀 강력하게 나온 부분이 있죠, 우리 1번 카드에. 그리고 일단 여기에 프리 요셀프 카드가 나온 걸 보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 쥐게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연애 때문에 상대방한테 이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연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이끌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애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재회라고 하는 게 약간 좀 감이 안 잡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과거에 좀 스쳐 지나갔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어떤 스쳐 지나간 인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보다 좀 연하라는 키워드가 있기도 하니까 이러한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저지먼트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 자체가 재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아픔을 보상받는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난날 연애에서 받은 상처들이나 연애에서 여러분이 좀 주도권을 쥐지 못한 상황들, 그런 리드하지 못했던 상황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연인한테 다 맞춰주려고 했던 어떤 전전긍긍했던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분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연애를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이번 연애가 좀 마지막 연애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고,
좀 어린 학생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애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사람이다 보니 이 사람 주변에 좀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호감을 갖는 다른 여자들, 다른 사람들, 다른 지인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는 거는 여러분이다 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를 한번 볼게요. 개월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개월수. 자, 4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4개월 또는 4주. 개월이 아니라고 한다면 4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네요. 일단 이 카드 상에서 보여지는 시기는 수성역행 기간이라는 점이 가장 좀 강조되어서 두드러지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성역행 기간이 이번 6월 22일까지인가 그렇거든요. 이번 6월 22일까지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그 후에 여러분한테 이 사람과의 어떠한 시기에 좀 이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아무래도 이번 수성 역행 기간에 다시 재회가 좀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한테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분과 좀 만나게 된다면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소통을 잘 해보시고, 특히나 좀 소통의 오류가 많이 생기는 달이 수성 역행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뭐 문자가 잘 안 간다거나, 문자를 엉뚱한 사람한테 보낸다거나, 내가 이렇게 A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B라고 알아듣는다거나 하는 일이 있으니까 말을 돌려 하기보다는 좀 스트레이트로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을 좀 주의를 하시면 특히나 좋을 것 같고, 다음 연애 상대로는 여러분이 과거에 헤어졌던 사람, 과거에 스쳐 지나갔던 과거의 인연이 여러분과 다시 다음 연애 이야기의 상대로 출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 카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다음 연애 스토리. 누가 되게 급하게 다가오네요. 자, 우리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뭔가 일을 시작하신 분들, 약간 사회 초년생 같은 느낌이 드는 카드가 일단 나왔는데, 모든 것이 좀 새로워 보이는 시점이라고 해요.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호기심 가득하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크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재밌어 보이면은 그냥 재밌어 보이면 좋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좀 대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게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하게 들어오는 면이 있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을 좀 쟁취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도 있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뭔가 고백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가기 전에 내 거야 내 거 하면서 여러분한테 확 달려드는 모습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뭐 선물 공세를 많이 한다든지, 기프티콘 같은 것도 막 아끼지 않고 여러분한테 나눠준다든지, 애정 공세를 물질 공세처럼 하는 듯한 경향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좀,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재밌네, 웃기네, 나랑 뭔가 개그 코드가 잘 맞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살면서 좀 제대로 된 연애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이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을 표현하는데 솔직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오기도 하고, 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선물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들도 있어서 여러분 입장에서 호감을 금방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 있는 풀카드가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순수하기도 하지만, 약간은 그 재미, 유희적인 것에 집중이 된 듯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이랑 좀 비슷한 그 사회 초년생의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리고 이 광대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이 사람 보면은 그냥 깔깔깔하고 그냥 배꼽 잡고 웃게 되는 그러한 느낌도 보여진다는 거죠.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기도 하고 붉은색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는 옷이나 뭐 신발, 가방, 시계 등등 어떤 곳에서 뭔가 빨간색 사인이 보인다면은 그 부분을 좀 잘 관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이 사람이 그다지 깊이가 있는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근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사람이 만나서 맞춰가면서 점점 바뀌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여기에는 그리고 저분이 뭐 만나서 헤어진다거나 이런 말이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도 어번던스 카드가 나왔어요. 풍요로운, 여러분이 원하는 풍요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한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해요. 더더욱이 여러분한테는 이 긍정적인 태도, 여러분이 모든 사물을, 사람을, 상대방을 편견 없이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대하는 이 태도가 여러분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좋은 행동 지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좀 여러분이랑 약간 어딘가 모르게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사회 초년생의 호기심 가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걸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 듯한 모습이 있다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인 대신에 뭔가 여러분 입장에서 왜 이렇게 연애에 능숙하지?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다음 이 연애 상대와 연애를 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성숙해지고 힐링도 되고 치유도 받고 여러분이 몰랐던 밝은 면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상대방과 여러분의 연애 이야기 어떻게 흘러갈지 그 흐름을 추가적으로 좀 뽑아보고 마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카드가 나왔다. 이 사람 굉장히 급하다. 그치? 적극적이고. 약간 그런 면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바람둥이 스타일인가? 하는 느낌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들 수도 있겠다. 사람이 좀 남성적인데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말 같은 것도 잘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즐겁고 재밌고 웃기고 유쾌하고 다 좋은데 뭐가 이렇게 능숙하지?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좀 불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여러분한테 자신의 매력을 정말 가감없이 표출하는, 이렇게 진짜 술 마시면서 여러분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아가씨 나랑 한잔 할래요? 하는 느낌이 좀 있죠. 약간 느끼한 느낌도 약간 있는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한테 접근을 할 수는 있는데, 좀 여러분의 다음 연애 스토리가 앞부분에는 진짜 불이 탄 것처럼 화르륵 불타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이 앞부분에서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크다 보니까 뒤에는 약간 심심하고 지루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나쁜 말로 하면은 지루한 거지만 좋게 말하면은 또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한테 그런 장작불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횃불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돌진하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 한번 내 거다 라고 생각하면은 가감없이 돌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감정의 변화가 급격한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후반부로 갈수록 좀 자신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굉장히 좀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기질이 있다. 약간은 권위적인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질이 있다는 거를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마냥 재밌고 가볍고 웃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사람이 좀 리더십도 있고 어느 정도의 고집도 있고 세상을 그렇게 마냥 가볍게 쳐다보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언제 만날지 한번 이 카드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힌트가 될 만한 숫자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10이라는 숫자는 10개월, 열흘 또는 10월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10월로 좀 느껴지는 면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10주라고 한다면 앞으로 2달에서 3개월 사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 연애 이야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승부욕 넘치기도 하고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인데 첫 인상은 여러분한테 이것저것 되게 많이 선물 같은 것도 주고 애정 공세를 하면서 웃겨주려고 하는 사람같이 보여지는 면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여러분의 감정 또한 굉장히 행복하고 밝고 즐거운 면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사람과 어떤 연애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 내면이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성숙해지고 경험치가 쌓이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몰랐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밝은 면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번 카드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의 우선 여러분의 상태를 보자면 여러분이 연애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맞아요. 연애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좀 주저하게 되는 면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까 말까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까 아니면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고백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냥 약간 짝사랑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호감을 표현해 오거나 조금이라도 나한테 뭔가 좀 이렇게 느끼한 말을 던지거나 하면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뭔가 마음이 딱 닫혀버리는 것 같은 느낌마저 있거든요. 나 이렇게 상대방이 다가오면은 좀 싫어.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말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나 혼자 지내는 거 괜찮아. 나 혼자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는 괜찮아.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내 마음 좀 이렇게 감추고 부끄러워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떤 연애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지난날에 받아왔던 어떤 인간관계에서 쌓았던 경험치들이 여러분을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자꾸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사실 혼자가 외롭기는 한데 하지만 누군가와 같이 있었다가 상처받을 바에는 혼자인 게 낫지.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외로운데 연애라는 거 좀 해보고는 싶은데 라고 생각했다가도 또 아니야 그냥 말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 여러분한테 좀 다가오게 될 사람은 사실 여러분이랑 성향이 정말 비슷한 사람이라고 해요. 연애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대한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는 만큼 이 사람도 관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한테 다가올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좀 다가오는 것은 굉장히 고심 끝에 용기를 내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서 사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기쁜 마음이 드는 것과 별개로 자꾸 이 사람을 밀어내게 되면은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 트라우마가 역시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역시 나는 연애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인가? 날 좋아해 줄 사람은 없나 하고 마음에 좀 방어벽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상대방도 좀 과거에 예전에 치유받지 못한 내면의 어린아이가 있다고 해요. 흔히 내면아이라고 하죠. 부모님한테 또는 유년 시절 친구들한테 또는 좀 어린 시절에 그 외의 타인들, 어른들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겁을 먹고 움츠러들어 있는 나. 그게 여러분도 상대방한테도 동시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두 분이 만나게 되신다면은 서로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고 마치 거울을 보듯이 서로를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겁을 먹고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 탁 건드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겁을 먹고 움츠리면은 왜 저렇게 겁을 먹지? 하고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는 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내가 가장 내 마음속에서 해소하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이 상대방한테서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망망대해에 이 뗏목 하나 타고 혼자 고립되어 있고 조난당해 있는 상태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도 그 사람도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구조 신호가 되어서 서로를 구해주기 위해서 서로의 눈앞에 각자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이 치유받을 시간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내면에서 움츠려 있던 그 내면 아이가 치유받을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같이 들어온 키워드가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월계관 카드 역시 여러분한테 이제는 행복한 일, 행운이 가득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마치 저 사람은 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역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꼭 나갔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이 과거의 지난날의 상처나 거부당했던 경험, 나를 외롭게 했던 그런 관계들에서 청산이 되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거라는 이야기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사실 이 전차 카드가 지금 이 전차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죠. 근데 이 부서진 전차 위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내가 도와줄게 하고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한테는 이번 연애가 서로에게 좀 구조가 되어주는, 구원이 되어주는 쌍방 구원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거는 여러분이 자신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진을 보면서 어쩜 저 사람은 꼭 나 같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 사람의 연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나 분위기, 이야기,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연애 스토리 어떻게 흘러갈까요? 와우, 너무 좋다. 이거 봐. 자, 데스카드이지만 완전히 새 탄생이죠.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고 있는 카드. 그리고 텐 오브 첼리시 너무 좋죠? 감정의 충만. 더 이상의 행복은 없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치유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그 겁먹었던 어린아이, 부모나 친구나 예전에 있었던 어떤 어른으로부터 거부당했던 그 어린아이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더 이상의 이제 고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승컵이 여러분 손에 쥐어졌네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우승컵을 쥔 게 여러분 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한 명이 더 있죠? 여러분과 그 사람 같이 우승컵을 쥐게 되는 이 승리에, 서로가 서로에게 승리가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그런 연애가 시작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우, 3번 카드 너무 좋다. 약간 감동적이야. 여러분 내면에 있던 아이도 치유가 되고, 그 사람도 여러분을 만나서 치유가 되고, 여러분 또한 이 사람을 만나서 아, 역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전부가 아니구나, 관계가 전부 그런 식으로 나쁘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를 이제 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이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는지 힌트에 대한 숫자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자, 12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 12라는 숫자는 올해 12월이 될 수 있고 12주,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요 1년 안에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12월 또는 3개월 이내, 둘 다 아니라면은 1년 이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시기를 나눈 이유는 이 제너럴 리딩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시기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날짜 하나만 짚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 방향으로 나눴다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그러니까 12주 그리고 12월 이 가장 좀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이번 연애에 여러분과 굉장히 흡사한 사람, 그리고 예전에 좀 어렸을 때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연애 상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연애를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는 경험, 여러분의 감정이 완전해지는 경험,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내면의 아이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경험까지 함께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연애는 없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생각이 굉장히 깊고 진중하고 여러분한테 다가올 때도 가볍게 그냥 한번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여러분한테 연락 한번 할 때 굉장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응원도 받고 나름 조언도 받고 해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천천히 소통을 해 나가 보신다면,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있던 어떤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같이 잘 치유를 해 보신다면 분명히 굉장히 멋진 연애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 3번 카드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4번 여러분의 우리 4번 카드가 또 의미심장하다. 제가 요즘에 또 4번 카드만 뽑으면 4번 카드가 너무 신기하단 말이죠. 너무 신기한데, 자, 트윈플레임의 카드가 나왔어요. 트윈플레임, 쌍둥이 불꽃이죠. 애초부터 나와 영혼이 하나였던 사람, 그리고 여기에도 전생의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분이 바로 자신의 이상향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분한테 월드카드가 나왔다. 그리고 이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거든요. 타워 카드.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미 뭔가 좀 많이 이렇게 타로 카드 같은 것들도 보시고 스피리추얼한 이야기들한테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나름 어떤 내적인 성장을 이미 이루신 분들, 영성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만나서 이제부터 그거를 겪게 되기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 거라고 해요.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있던 자리가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거나, 그리고 관짝이 나왔죠. 정말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이랑 시작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아마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근데 어차피 두 분은 만나야 되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을 보는 게 약간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맞는데 저 사람한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다, 뭔가 지금 그 사람 옆에 다른 뭔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과 헤어지면서까지 여러분한테 올 가능성까지 있단 말이죠. 이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찾아올 건데, 여러분한테 그 찾아오기까지 순탄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진짜 많은 신변의 변화가 있겠다, 그게 진짜 힘들겠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 문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특히 애정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 비밀이 있는, 진짜 극단적으로는 바람을 피운다라는 키워드가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다기보다는 상대방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여러분이랑 사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사람 옆에 현재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 헤어진 다음에 여러분한테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개입해서 이 사람이 헤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과 이 사람이 만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직 만나지 않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별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주 약간 어렵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을 아직 이 사람이 만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아마 이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또는 썸을 타고 있는 사람, 본인이 좋아하고 있는 사람,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랑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까지 이렇게 상처를 이 사람이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의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또 트윈플레임이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어떤 운명적인 그런 스피리추얼한 일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4번 카드는 신비한 힘이 많이 들어간 카드인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저는 이런 거 그냥 별로 믿지 않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을 만나게 될 사람은 운명적인 여러분과의 인연 때문에 시련을 겪게 될 사람이다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좀 사랑에 빠져요. 첫눈에 반하는 거죠. 마음속에 불길도 다시 일어나고요. 과거의 나를 관에 묻어버리죠. 세상에 여러분만 존재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감정이 진짜 환희에 찬 느낌이라기보다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미 좀 짝사랑했던 상대가 있었다거나 썸을 타는 상대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 쪽에서 좀 많이 힘들 것이다. 여러분을 만나려면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자, 그러면 궁금한 거, 여러분과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연애를 하게 될 텐데, 이 연애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추가적으로 뽑아보고 마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드가 너무나 신비하게 나오네요. 우리 4번 분들은. 자, 일단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음과 양이 만나고 있죠. 트윈 플레임, 여기에서도 인, 양이 만난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딱 태극의 음과 양이 만나고 있는 카드, 사랑이 이루어지는 카드,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카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 또는 본인의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결국에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 긴 터널 끝에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이 이렇게 타워 카드, 와르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해서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발견한 게 여러분이다. 스타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서본 카드 뽑으신 분들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약간 이런 오컬트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거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한번 운명을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한테 찾아오게 되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가 맞다고 하고요. 최근에 특히나 뭔가 시련을 겪었다. 시련이 아니라 실연. 누군가와 헤어졌다. 아니면 누군가한테 차였다. 자기가 찾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아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나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이 사람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언제 만나게 되는지 시기적인 힌트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시기적인 힌트. 자, 10일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10일이라면 올해 11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11주,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내외가 되겠죠. 또는 11개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11개월, 거의 1년이 다 가는 시점쯤에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시기를 3개로 나눈 이유는 이 카드를 보고 계시는 분이 좀 불특정 다수이기도 하고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딱 한 시기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만큼 가능성의 문을 그 외의 시기에는 닫아버리기 때문에 3가지의 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3개월 이내, 11개월 이내 또는 올해 11월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과 다음 연애를 하게 될 사람은 운명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것도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전생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전생의 인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트윈 플레임, 쌍둥이 불꽃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 자체 내에서 여러분과 좀 친해지는 과정, 여러분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이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트윈 플레임을 만나는 과정이 좀 덜 힘들지만,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많은 상처, 많은 아픔, 신변의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오게 될 것이고, 이 사람한테 지금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쪽에서 뭔가 행동을 개시한다거나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랑 만나야 돼, 너는 내 쌍둥이 불꽃이야 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그 자체로 있어만 주신다면, 아무리 길어봤자 11개월이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는 어떤 시간을 좀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사람이 굉장히 길고 어두운 터널을 앞으로 빠져나갈 텐데, 거기에서 여러분의 빛을 보고 빠져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그 자리에서 빛나는 존재로 있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번 카드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아니나 다를까 수성 역행 때문에 뭔가 이번 영상이 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이상해졌잖아요. 소리가 이상하게 들어갔잖아요. 그게 제가 편집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 수성 역행 기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발생을 하죠. 전자기기의 오류가 좀 대표적이고, 일이 자꾸 틀어진다든지,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와 자꾸 싸우게 된다든지, 상대방의 진심 같은 거를 오해하는 일이 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는데, 저한테는 제가 몰랐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수성 역행 기간에는 전자기기 오류가 정말 직방으로 저한테 항상 존재를 했거든요. 제가 이 타로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컴퓨터를 항상 다루는 일, 그리고 작업을 하는 일,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뭐 일주일 내내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했던 작업물이 한꺼번에 날아가기도 하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재밌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저희는 다음에 만나기로 해요. 빠빠이.